왠지 뱅크런이 또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환율이 떨어지는 것도 워낙 강세의 장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되면 미국 은행도 상황은 좋지 않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전에도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나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뱅크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었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 뱅크런 났던 곳이 어디였어요? 날 뻔했던 곳. 새마을금고였죠. 이번에 1700억 부당대출이 나왔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에 걸쳐서 총 1716억 원의 부당대출이 이어졌고 이 부당대출하는 동안 20여 개의 깡통 법인이 동원이 됐다. 문제는 제가 이거 행안부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문제 계속 터진다고 그랬는데 계속 행안부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크게 터진 거다. 4대 은행보다 훨씬 더 크게 터지죠. 근데 여기서는 뭐 1700억 전체가 연체나 수실 대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초과한 부당대출이어서 왜 대출한도 규정이라는 게 있을까요? 한도 규정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예전에 일본 부동산이 무너지는 것 중에서 LTV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물론 LTV도 영향이 큽니다. 일본 같은 경우 당시에 토지에 LTV 120%씩 내주니까 샀다가 실패하면은 그냥 경매 넘겨버리면 되죠. 그런 것처럼 저렇게 한도 초과로 내주면 안 돼요.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금하고 대출이 그 집의 가치보다 더 크면은 전세 사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렇게 20여 개의 법인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뻥튀기해서 받았으면은 저 대출이 지금 당장 부실로 잡히지는 않더라도 저거는 떼먹으려고 빌린 건데.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할 때 얼마 때문에 뱅크런 났어요? 600억.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600억 규모의 대출채권 부실로 흡수합병되면서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연체율 숨기고 있었죠. 그때 용기 있는 직원 한 분이 익명의 제보를 통해서 저희한테도 제보 주셨고 뭐 SBS 이런 데도 제보를 주셨었는데 원래 발표해야 되는데 연체율 발표를 안 하고 있었다. 근데 내부 자료로 보니까 6%가 넘어갔더라. 그리고 건설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발생한 부실 영향이 크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연체율이 이때보다 낮을까요? 그 다음에 지금 대출 부실 터진 게 이때보다 적어요? 건설 부동산 관련 대출 발생한 부실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하겠죠? 그때보다 지금이 건설사가 훨씬 더 악재가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뱅크런 터진 거 아니에요. 자기들 막 이렇게 예금해가지고 괜찮다 예금해놓고서 이 사람 지금 금융위원장 안 하고 나갔죠. 뺐을지 안 뺐을지 그 이유 나오고 있어요? 넣는 건 보여줬는데 빼는 건 안 보여줬죠. 나 넣었음 하고 보여주고 나서 금방 뺐을 수도 있어요. 안정만 시킨 거지.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떠냐? 뱅크런 날 때가 23년도였죠. 고정이야 여신이 4만이나 늘어났죠. 지금은 6만 5천 정도 늘어났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정이야 여신이 뭐예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 중에서 고정 밑에 있는 여신들을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하죠. 얘가 완전 정상인 거고 얘는 그래도 정상 될 가능성 높은 것들 제외하고 얘들을 부실채권이라고 하잖아요. 부실채권의 규모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부실채권도 늘어났죠? 부실금고 어때요? 적자금고가 2022년에 45개에서 뱅크런 이야기 나왔을 때 431개였는데 줄었냐? 더 늘었죠. 고정이하 여신비율 10% 이상 금고 지금 336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안심만 시켰죠. 문제 없다 안심만 시켰는데 안심되고 나서 개선이 됐어요? 맨날 말만 개선한다고 그랬지. 그런 것처럼 부실도 그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근데 부실 대출이 한 금고에서 터졌다. 1700억 정도로. 저 금고가 멀쩡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기만 했지. 그때 뱅크런 터질 때보다 새마을금고만 그런 게 아니라 4대 은행부터 5대 은행부터 상호금융 그러니까 지역농협이라든가 신협수협 이런 것들 보험사 이런 것들 다 그때보다 부실해졌어요.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단 안심했으니까 안 터지는 건데 그때도 새마을금고 뱅크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뱅크런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의 공포심리가 몰렸죠. 미국에서 뱅크런이 또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환율을요. 미국의 달러 가치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면은 은행들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뱅크런에서 구해줬으면은 건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건전하지 않았죠. 부실 대출도 더 커졌고 부실 금고도 더 늘어났고 고정이하 여신도 더 늘어났고 연체율도 그때보다 작년까지만 해도 높았죠.
올해 조금 떨어졌더라도 그때 뱅크런 났을 때 수준 정도인 거고. 그러면은 책임이라도 통감했냐? 실적 악화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던 성과급을 올해는 주지 않기로 했다. 24년입니다. 그래서 성과급 안 줬어요. 성과급 안 주고 경영활동수당 명목으로 성과급을 대체해서 줬다. 오늘 밥 없어? 밥은 없는 대신에 이제 빵하고 면을 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도 개선된 거 없고 하나도 변하는 거 없었고 횡령하는 놈들은 그대로 횡령하고 임직원이 사기꾼이랑 짜고 쳐가지고 부실대출 내주는 것도 그대로 있는 거였고 그렇다고 해서 개선을 위해 돈 우리가 성과급 안 받고 자진 반납하겠다라고 해놓고서 뒤로 다 받아 처먹고 있었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거기다 돈을 넣어야 돼요? 내 돈 가지고 장난질 치가지고 띄어먹고 있는데 보험 사기 아니에요? 보험 사기? 정부가 보증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개선하지 못할 망정 보험 사기 치는 것 같잖아요. 아 보험사가 다치면 돈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일부러 사고 내가지고 자기들 배불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현실인데 터지면 또 안 터지겠어요? 저렇게 계속 터지면요 거기에 넣어놓은 내 돈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1700억 날렸어요.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 돈을 조금만 더 많이 뺀다고 하더라도 저기는 금방 지급 여력 사라질 겁니다. 근데 새마을금고만 문제가 아니죠. 자, 원화대출 연체율이 3년 사이에 2배가 됐습니다. 2배가 넘어갔고 상매각 규모. 자, 집값 떨어질 때 오히려 상매각 덜 했어요. 부실채권이 오히려 덜 발생했는데 억지 부양하니까 부실채권이 계속 쭉쭉 늘어나죠. 우리나라는요. 부동산 공화국을 깨지 않으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상매각을 많이 했으면은 부실채권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부실채권이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정이하 여신이 새마을금고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4대 은행도 이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4대 은행 이번에 5조 수익, 순수익, 개이득 이러고 있는데 그 1분기에 상매각만 1.3조 하고 1분기에 부실채권만 2조가 늘었어요. 이게 순수익이 맞아요 그럼? 5조가 순수익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원 벌었는데 500만원 벌어난 걸로 늘었어요. 근데 내 빚이 300만원 늘어났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럼 내가 200만원 더 번 게 아니라 100만원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수익이 줄어드는 걸로 보이는 거다. 4대 은행도 그렇고 저축은행은 말할 것도 없죠. 저축은행은 지금 계속 적자에다가 적자가 심하니까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지역농협, 신협 이런 데도 말할 것도 없죠. 지역농협 부실이야 익히 알려진 거고 인터넷은행도 부실채권 많이 늘어났어요. 지방은행 아까도 뭐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 뭐 이런 데 이야기하고 있죠. 지방부동산은 이미 무너졌죠. 지방은행들은 왜 무너지냐. 그러면 서울부동산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4대 은행도 안전하다고 볼 수만은 없겠죠. 거기에다가 문제는 점점 더 저런 부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금금리는 낮추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러니 나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도 4대 은행 같은 경우야 공포심리가 그렇게 쌓이진 않겠지만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보통 자본 비율 못 맞춰가지고 제재 받으면 사람들 돈 많이 뺄 수 있고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뱅크런 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은행 이틀 만에 문 닫을 수도 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발달해가지고 요걸로 찌찌찌찌 해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바로 돈 뺄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진짜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되면요. 그래도 이틀이니까 조금 늦게 알아도 뺄 수 있지 않겠냐. 지금 SKT 유심 사태 보셨죠? 제가 영상 찍으려고 패스 들어가가지고 명의도용 방지 신청하는데 진짜 일주일 넘게 이거를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져요?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래서요 그때 되면 몰려서 빼지를 못해요. 근데 그냥 정부가 안전하다. 행정불안부가 돼버렸죠.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는 금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감독 안 하죠. 그러면요 딱 불안심리 바로 생기면은 언제든지 뱅크런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 심리가 생기지 않는 곳으로 계속 자금을 이동해 놔야 된다. 이 얘기를 괜히 드리는 게 아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터졌다. 훨씬 더 크게 터졌고 훨씬 더 체력도 약해졌고 훨씬 더 부실금고도 늘었고 훨씬 더 연체율도 늘었다. 그게 현실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